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알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늘도 이렇게 저희 딸 미술 수업 시간을 기다리면서 차 안에서 찍고 있습니다. 사무실 인테리어는 끝났는데요. 간판이 아직 완공이 안 돼서 시공이 안 돼서 간판까지 설치가 되면 여러분들께 저희 사무실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이 경과된 경우라도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상가 중개를 하다 보면 권리금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아요. 뭐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방해를 한다든지, 권리금 금액을 깎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권리금 때문에 이것저것 이제 상가가 계약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결과를 좌지우지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그 기사 내용을 보고 그 기사 내용에 따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기사를 바탕으로 얘기를 들려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우리는 이제 임대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10년 5월에 A라는 사람이 부산의 한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B사가 2015년에 이 상가를 임수한 뒤에 2년 뒤 2017년에 A한테 이 상가가 40년이나 돼서 노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이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해왔어요. 근데 A는 이제 그때 그 가게를 넘겨받으려는 신규 임차인을 찾아낸 거예요. 권리금 계약서까지 작성을 해서 이제 B한테 새로운 임차인과 그 임대차 계약을 맺어달라고 알렸어요. 그런데 그 B사는 A한테 임대차 기간이 5년, 그때만 해도 5년이었잖아요. 2018년 10월부터 이 기간이 상가 임대차 보호 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됐거든요. 2010년에 계약했으니까 5년이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그때가 2017년이었고 상가 임대차 보호 바뀌기 전이잖아요. 5년을 초과해서 계약 갱신 요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을 재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A에게 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관한 요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A의 요구를 거부한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A는 권리금 회수 계획이 이제 무산이 됐고 그 뒤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계속 운영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A가 B한테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럴 경우 A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이야기인데요. 결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이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에 관련해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조에 보면은 그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있어요. 7가지가 되는데요.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거절 사유 첫 번째는 이제 차임 연체, 3기에 달하는 임대차 3기에 달하는 임대료를 연체했을 때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이제 임차인 전대차를 했다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임차를 했을 때, 그리고 무단 전대,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대차를 했다거나, 네 번째 고의, 중과실에 의해서 임차 목적물을 파손했을 때, 그리고 다섯 번째 현저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래서 여섯 번째, 그리고 전형적인 임차인 채무 불이행 또는 실내 파괴, 그런 사유에 해당하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 이사 비용을 지불했다거나 상당한 보상을 제공을 했을 때 또 계약 갱신을 안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점유 회복이 필요할 때가 이제 그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같은 그 이야기 속의 상황에서는 이제 재건축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법에서 A의 선보다는 어떻게 보면 B 편에서 법이 이제 승소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률이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그 재건축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서 그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한 B에게 이제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A의 청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 똑같은 사건을 고등법원 판결까지 가게 됐는데,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그 임차인이 전체 임대차 기간이 초과하여서 계약 갱신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건물을 철거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그래서 건물에 관한 유지, 보수, 관리를 제대로 해도 건물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해야만 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할 만한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에서 이제 이게 총과가 됐을 경우에만 건물을 철거할 만한 사정이라고 인정된다고 해서 A의 손을 들어주었거든요. 그렇다면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어서 상가 건물에 관해서 임차인이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기간이 이제 10년으로 연장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10년을 초과해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제 임대인은 본권 법률 10조 4 제1항에 따라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임대인이 좀 많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건물주가 가주죠. 건물주가 가시죠. 그래서 건물주가 방해를 하거나 실제로는 그 계약을 방해를 하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법이 이렇다 할지라도 권리금을 회수 기간을 보호받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거나 이런 판결을 볼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법은 이렇게 임차인을 유리하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졌을 거고,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임차인에게 또 유리하게 만들어진 부분이 많잖아요. 그분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지만 현실에서는 또 그런 권리를 다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들을, 물론 법을 이용해서 무조건 법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런 법들을 알고 있으면 어떤 경우라도 내가 당하는 일은 없겠다, 내가 손해보는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해운대도 그런 상가가 있어요. 지금 1년 넘게 임대가 나가지 않는 그런 상가인데 정말 좋은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권리금 1, 2억은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해운대역 근처에 임대가 나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건물이 좀 오래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인분은 이 건물을 매도를 해서 새로 지을 생각을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분이 이 상가를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5년 후에는 철거를 할 거라는 특약을 쓰자는 명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가가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사람들은 보면 지나가면서 그 상가를 볼 때마다 여기 상권이 다 죽었네 그런 얘기를 또 하시거든요. 근데 그 상가 같은 경우는 임대가 오랫동안 비어져 있다면 그 상권이 죽었다고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속사정은 분명히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상권을 분석하시거나 상가를 구하실 때 또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찍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